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기본적 분석,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부분이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어떤 패턴들은 미래에도 반복될 거야.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을 참고해서 미래의 어떤 가격 변화를 예측해보는.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판단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나 거래량 등 주식시장에 나타난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을 계량화하거나 이제 지표 분석이라고 하죠. 도표화해서 차트 분석이 되겠죠. 일정한 추세나 패턴을 찾는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주식을 선택하고 매매 타이밍을 판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고객의 심리 변화가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그 가정 자체가 일단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의 동일한 주가 양상을 놓고 어느 시점이 주가 변화의 발음 잘해야죠. 시발점인가 하는 그 해석이 분석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 마름모형이라고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분석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동에만, 그러니까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오로지 타트에만 가지고, 그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이론적인 그래서 검증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론적 검증이 어렵다. 그 장점이야 뭐 누구나 쉽고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여러 주식의 가격 변동 사항을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 되니까 예측할 수 있고, 주가와 거래량에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는 가정의 바탕을 두고 주가 변동의 패턴을 관찰하여 그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다음에 차트 해석이 분석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추세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또 한계점, 그래서 장점과 한계점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 분석. 한번 이렇게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네. 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네. 이런 일정한 추세 기간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그래서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이루며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용해서 주가를 분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 이게 이제 상승 추세선이고 이게 하락 추세선이고, 그죠?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횡보 추세선, 평행 추세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은 이 주가의 저점을 연결했고, 그 상승 추세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했고, 하락 추세선은 주가의 고점을 연결했다. 고점이 떨어져야 되고 저점이 상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추세 순응 전략은 말 그대로 추세 순응한 거예요. 상승 추세라면 계속 매입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추세 순응 전략. 또 하락하고 있으면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추세 순응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반대로 이제 역추세 순응 전략은 오르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추세 순응 전략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패턴 분석은 여러 가지 주가 변동 패턴을 미리 정형화해 놓는 거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에 들어가는 거야. 조정이 들어갔는데 모양을 보니까 마치 이렇게 페넌트 모양처럼 돼 있더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페넌트형이 되는 거예요. 페넌트형. 이러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쯤에서는 이제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형화 시켜놨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깃발 모양이 나왔다. 마찬가지 똑같이 깃발 형태 뭐 이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 그래서 반전형 패턴은 완성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삼봉천정, 뭐 원년천정, 천장 V자요. 삼봉천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오르다가 이제는 이게 삼봉천정, 봉우리가 3개가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이 고점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락 반전하는. 그래서 반전형 패턴이다. 이런 것도 반전형 패턴. 이게 이제 반대죠, 그죠? 반대고. 그다음에 지속, 방금 제가 그려드렸던 거 약간 도형 모양이 많아요. 깃대형, 뭐 직사각형, 삼각형, 그죠? 그다음에 쐐기형. 쐐기는 그냥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쐐기형이다, 그죠? 쐐기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상승이란 말이 붙었으면 상승이에요. 그죠? 상승이면 상승이야. 근데 요 쇠기형만 하락 쇠기형이 상승 패턴이고 상승 쇠기형이 하락 패턴이에요. 쇠기형만. 나머지는 그냥 상승이란 말이 붙었으면 다 상승 패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확대형. 이것도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 책에서는 확대형을 기타로 넣어놨는데 어느 책에는 또 주가가 이게 확대라는 말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연결해 보면 이런 확대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메가폰형이라고도 하는데 메가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나타나면 이제 불안정은 이제 곧 이제 하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전형 패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기타에 넣어놨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교재 따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타형의 확대형이 있다. 그리고 이런 확대형과 삼각형이 이렇게 붙으면 다이아몬드형이 된다. 그죠? 다이아몬드형이 되고. 그다음 이제 갭이라는 용어. 갭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주가와 주가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전날 종가보다 더 뛰어가지고 시가가 결정되는 이런 걸 우리는 갭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 다음 이제 지표 분석. 지표는 아까 이제 계량화라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추세 성향은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여러분 뭐 스토캐스틱도 있고요. 뭐 RSI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 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